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감격의 날을 맞지만 이날이 모두에게 행복한 날은 아니었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얼른 그랬겠나. 일제가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람들, 권력자들과 친분을 유지하며 자신의 명예와 부를 유지해온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당혹스러운 날이었죠. 광복절 노래는 처음 들어보셨죠? 바닷물도 춤을 춘 기쁨의 광복을 맞았지만 우리 민족의 시련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민족 스스로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지 못한 데 있어요. 쟁취한 광복이 아닌 주어진 광복을 맞이한 거죠. 일본과 전쟁을 한 연합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을 차지하기 원했고, 그렇게 한반도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군이 차지합니다. 여운형은 일제 패망 이후 새 조국 건설을 위한 조직인 인민위원회를 만들었고 대다수 민중의 지지까지 받게 되지만 미군정은 자신들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인민위원회를 강제로 해산하고 과거 일제 때 일제의 통치기관에서 일했던 관료들을 대거 등용하여 미군정 통치기구의 손발로 활용했어요. 미군정 입장에서는 변화보다는 통제된 상황,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상황을 원했던 거죠. 기소합니다. 피고인 성명 연령 신분 말씀하세요. 62세 염석진, 현재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해방이 되었다는 기쁨은 잠시, 여전히 일제 고문경찰이 해방조국에서도 경찰이 되어 있고 공추를 독려했던 총독부 직원은 그대로 면직원이 된 상황인 거죠. 죽이는 놈이 죽여야 되는 놈이 되었다가 다시 죽이는 놈이 되었으니 그들 간에 얼마나 증오와 갈등의 골이 깊었을까요? 해방 후 제주를 한번 볼게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끌려갔거나 돈을 벌러 갔던 사람들이 한반도로 다시 돌아옵니다. 일본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제1조선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위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20만 명 남짓이던 제주도에 6만 명 인구가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일자리가 부족해지죠. 게다가 일본으로 돈 벌러 갔던 사람들이 귀국할 때는 일본에서 번 돈을 가지고 들어오질 못했고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들어오던 생필품도 끊겼죠. 이러다 보니 제주 사람들의 삶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일제강점기 때 관리들이 그대로 관직에 앉아 부정부패를 일삼으니 돌아버리는 거죠. 충돌이 본격화된 1947년 3월 1일, 소위 3.1절 발포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주 북국민학교에 무려 3만 명이 모였어요. 해방이 되어도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 건 외세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거죠. 남북 분할 통치로 인한 분단의 걱정도 있었고요. 집회가 끝난 뒤 시위대가 관덕정 서쪽으로 빠져나갈 즈음 기마경찰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여 다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다친 아이를 그냥 두고 가는 기마대에 흥분한 관중들이 돌을 던져 항의했고 미군정 경찰은 제주경찰서 막루에서 구경꾼에게 총을 쐈어요. 민간인 6명이 죽고 8명이 부상당했죠. 사람들은 전혀 무장하지 않았고 게다가 사망자 대부분이 등에 총을 맞았어요. 희생자 중에는 아기를 업은 여성, 학생들도 있었고요. 이에 제주도민들의 거센 항의가 시작됩니다. 1947년 3월 22일 제주도는 전체 총파업에 돌입하는데요. 이에 미군정 경찰은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규정하고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잡아들입니다.
1948년 4.3이 일어나기 전까지 1년 사이에 무려 2,500명이 잡혀갔을 정도였죠. 당시 기록을 보면 제주도민 90%가 좌익 색채를 띠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기도 해요. 이 시기 미군정은 서북청년회를 제주도로 보냅니다. 서북청년회가 누구냐? 이들은 북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토지개혁과 친일청산 등의 정치적 변화에 내몰려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이라 좌익에 대한 적개심이 컸어요. 그런 이들에게 제주는 빨갱이 섬이라고 했으니 제주도민을 죽이는 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이들을 제주로 보낼 때 경찰 직함은 줬지만 급료를 주지 않았어요. 그냥 알아서 생존해라 이거죠. 그러니 얼마나 심하게 제주도민을 약탈했겠어요. 감히 상상이 되시나요? 1948년 4월 3일 제주도민 여럿이 경찰 지서를 습격합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에 무장투쟁이 시작된 거죠. 미군정 경찰은 4.3을 북한과 연계된 공산주의자들의 난동이라고 선전했고 4월 말쯤이 되자 군부대에 4.3 진압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당시 제주 주둔군 구연대 연대장 김익렬은 사태를 평화적으로 풀어가려고 노력했어요. 4월 28일 구연대장 김익렬과 무장대 사령관 김달삼은 치열한 논쟁 끝에 극적이고 성공적인 협상을 이뤄냅니다. 그러나 평화협상을 깨는 방해 공작이 5월 1일부터 시작돼요. 무장대를 가장한 괴청년들이 오라동 연미마을에 불을 지르고 난동을 피운 겁니다. 미군정은 이 장면을 하늘과 땅에서 입체적으로 촬영했고 그 필름은 곧바로 제주도의 메이데이라는 선전용 기록영화로 만들어져요. 구연대장 김익렬은 해고되고 그 자리에 강경파인 박진경 중령이 임명됩니다. 얼마 후 5월 10일 재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데 많은 제주도민들이 투표를 거부해버려요. 3개 선거구 중 2개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이 뽑히지 않았는데요. 이는 앞으로 제주도민들에 대한 엄청난 탄압을 예고하는 것이었어요. 이승만은 일단 정부를 수립한 후 자신의 정통성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려 했는데 남쪽만의 선거에 반대한 제주도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불편한 존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어요. 1948년 10월 17일부터 강력한 토벌이 시작됩니다. 해안선에서 5km 이상 지역은 적성구역으로 간주하고 그곳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살하겠다라는 포고령이 내려졌어요. 같은 해 11월 17일에는 계엄령이 내려져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계엄법이 제정되지도 않았었는데 국민의 기본권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고 제한할 때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애당초 군경이 파악했던 무장대는 불과 500명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을 토벌하기 위해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의 가옥 95%가 불에 탔고 3만 명이 희생됐어요. 뭐냐? 저 군인들 너가 끌고 왔나? 이 시기가 정말 끔찍했던 건 적과 아군이 분명하지 않은 혼돈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군경은 악, 무장대는 군경에 맞선 선의 구도로 이 시기를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산으로 올라간 사람들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절제한 약탈을 시작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약탈하기도 했었고 군경이 그 지역 사람들을 길잡이로 삼아서 산부대 토벌에 나서면 나중에 산부대는 그 본인과 가족들에게 잔인한 보복을 가했죠. 양민들은 산부대도 무섭고 군경도 무서웠죠. 광기의 시대, 세월이 미쳐버린 시기였어요. 제주 4.3의 상징인 동백은 추운 겨울에 피는 꽃이에요. 강렬한 붉은 꽃잎은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죠. 한겨울 하얀 눈밭에 만개한 상태에서 어느 날 툭 통꽃으로 지는 꽃이
추운 겨울 쓰러져 갔던 제주 사람들을 닮았던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제주 사삼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단어였어요. 한 마을의 남성이 몰살되어 무남촌이라 불려도 빨갱이로 몰릴까 두려워 소리내 울지도 못했죠. 아픈 역사. 그래서 때론 잊고 싶고 숨기고 싶기도 했던 역사. 그들의 아픔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은 기억하는 것 아닐까요? 경계 없는 학교였습니다.